네, 특이점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코스피는 그래도 장 시작할 때 이제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는 이제 모두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빨간불 켜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0.96% 1% 가까이 좀 빠진 모습이었는데 수급의 부재가 아쉬웠고 코스닥이 하락한 이유를 보면 제약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하락세가 코스닥의 하락을 좀 멈출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을 계기로 어떤 전략 좀 잡아야 될지 특이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장 한 줄평으로 함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장 제가 생각하는 한 줄평은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꼴찌들의 반란. 네, 최근에 이제 뭐 소외되었던 테마들이 특정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뭐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기차가 안 팔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는데 최근에 배터리 화재를 이슈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든지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연일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소외되었던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이슈가 막 부각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막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그쵸.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제가 나중에 또 무방에서 제대로 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요새 빈집털이 이제 그동안 좀 소외가 되었던 섹터들에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이 그랬고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일종의 그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꼴찌들의 이유 있는 반란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조범수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별 크게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을 대기 중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최근에 지수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최근에 지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하락분 대비해서 50% 가까이 지금 돌림이 나온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그럼 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빚어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죠. 다만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앞으로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또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장 중에 반도체들 뭐 특별하게 악재적인 뉴스나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만큼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그 연유는 그저 잠깐 이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잭슨홀 미팅 덕분에 더 이제 발표가 난 이후에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얕은 조정은 더 가기 위한 발돋움판이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길을 모으고 있는 우리 시장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장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진공 상태인가 시장인가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진공 상태인가 시장인가? 그렇죠. 좀 움직이지 않는다, 좀 마음처럼 좀 잘 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아쉬운 점이 시장은 오르긴 올랐는데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요. 뜬금없는 테마들, 안 갖고 있는 종목들 안 갖고 위주로. 있는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어서 많이 좀 소외감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9월달 이 잭슨 미팅 끝나고 9월 FOMC 뭐 이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제 턴온 라운드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것까지 덧붙여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님이 마지막에 한 줄 평, 진공 상태인가 시장인가?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야, 이게 시장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했던 게 바로 첫 번째 특이점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왜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이게 시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렉나자의 대형 호재가 오늘 나왔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이 유한양행은요, 오늘 개장과 동시에 16%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고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됐습니다. 자, 렉나자 원개 발사.
오스코텍은 더했습니다. 오스코텍은 오늘 이제 20%의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성을 좀 보여줬고요. 마이너스 1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세론이 나왔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선반영 이야기 진짜 많이 하죠. 근데 익히 들었던 이 국내 시장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호재, 진짜 큰 호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못 간다? 저 개인적으로 투자할 마음이 좀 사라질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은 오늘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떨어지는 주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일단 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도 떨어졌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2% 정도 네. 다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을 투자할 때 지금 이렇게 세론 때문에 빠졌을 때가 기회인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지 이 그쵸. 부분을 판단을 하려면 이번 기술 이전의 향후 파급력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PPT 준비한 자료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오스코텍으로부터 렉나자를 기술 이전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2018년도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 기술 이전을 한 케이스인데 지금 보게 되면 기술 이전을 한 이후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향후에 로열티에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거를 보게 되면 향후에 로열티 한 10%에서 최대 한 15%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얀센이 예상하고 있는 렉나자랑 리그리반트의 병용요법 판매가 미국 최대 매출이 얀센이 추정하고 있는 게 약 6조 6,995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약 미국 달러로 약 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유한양행이 로열티를 한 10% 받는다라고 치면 한 6,700억 정도를 매년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서 6대4 비율로 오스코텍한테 40%를 주게 되는데 뭐 오스코텍은 또 자회사인 제노스코한테 또 5대5로 나누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년 6천억이라고만 딱 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유한양행이 받아가는 현금이 3,600억입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이 받아가는 금액이 2,400억인데 자회사랑 나누게 되면 1,200억 정도 매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조금 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7조가 좀 넘어가는데 매년 그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지금 이 정도 시가총액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FDA 승인 이후에 바로 50억 달러 연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진입하고 경쟁업체의 타그리소? 타그리소 점유율을 이제 뺏어가야 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그 점유율을 뺏어오게 되면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수년 동안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현금 매출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게 미래 희망을 먹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거는 저는 오히려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매수 찬스로 여러분들이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번 기술 이전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신다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체 폐암에서 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소세포 폐암 시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유한양행이 이번에 또 그 병용요법으로 기술 이전에 그 FDA 승인을 받았던 거는 1차 치료제입니다. 예. 1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제를 먹였을 때 치료 효과가 없으면 2차, 3차 치료제를 공급하게 되는데 1차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소세포 폐암 쪽을 FDA 승인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 규모가 큰 1차 치료제 쪽에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조정 기회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히 한번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정말 백인현 매니저가 얘기하는 대로 향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금 창출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정 시 여러분들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백인현 매니저님은 확실히 일단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이 나온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팅창 한번 좀 읽고 갈까요? 지금 유한양행 얘기를 하니까 채팅창에도 좀 많은 분들의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나이님이 아니 지금 안 가면 언제 가나요? 이거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호재가 나왔다, 오늘 빠졌다, 뭐 내일 가더라도 이게 지금 안 가면 언제 가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요. 신희님께서도 다 아는 건 호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은 앞에서 이럴 때 좀 저가 매수의 찬스,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나는 반대다, 좀 불안불안하다, 일단 지금은 매물을 좀 빼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조은수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러면? 저희는 유한양행을 이미 그 고객분들 포트에 있었어요. 예. 유한양행을 저희는 오늘 아침 9시부터 땡하자마자 15% 다 팔았습니다. 아, 저희는 다행히 고가에서 다 정리를 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덜 받자라는 것도 되잖아요. 리스크 포인트보다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로얄티 시장 관계 내에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지금 일단 나눠 가져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배 구조가 그러면 지금 이번에 로얄티 쉐어가 유한양행 60%, 오스코텍이 대체로 34%, 그리고 이 최초의 개발 이제 파이프라인 생산했었던 제노스코가 6% 정도 이제 나눠 가져가는 분배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알테오젠과 같이 좀 강하게 로열티 구조가 우상향을 만들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평가가 일단 첫 번째였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장에 지금 그래서 돈이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 최근에 이제 모든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오늘은 완전히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히려 유한양행과 같이 일단 호재 나온 건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진짜 많이 던졌어요. 외국계랑 기관 전부 다 셀 온 했고요. 그리고 개인만 또 담았어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주식하면서 차트나 본 같은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음봉 나왔는데 거래량 붙인 음봉 크게 터지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트나 단기 이동 평균선 살아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시장 전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관이나 외국계 셀링이 나왔다는 점은 우리가 주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쪽보다는 우리 이벤트 하고 있는 쪽도 있잖아요. 이벤트가. 삼바. 사랑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는. 네. 네, 이때쯤 얘기를 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저희 이벤트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안 올라가던데요. 이제 올라가요.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수급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반등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수급이 없냐라고 하시면은 대체적으로 미국으로 다 갔습니다. 서학개미들 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그러면 최근에 증시자금 동향 기본적으로 고객 예탁금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좀 자금의 회복성이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빠져요. 계속 그냥 국내장 증시에 대해서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정치적 이벤트잖아요. 정치적 이벤트인데 이제 이 정치적 이벤트가 이제 9월 달에 생물보안법이 또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폴리티코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미국의 이 정치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뉴스사입니다. 오늘 이제 12일자예요. 이게 정확하게 12일자 이제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인데 중국에 대한 강경 법안이 다음 달에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다. 이거 생물보안법 얘기하는 겁니다. 하원 지도부는 소위 차이나 웨크 동안 중국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를 위해 9월 말을 노리고 있다. 원래 7월 달 이야기가 나오다가 9월까지 다시 미뤄지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인 이벤트 트레이딩만 계속해서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런 생물보안법 관련주들이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 이런 단기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나온 종목보다는 안정적으로 실적이 지금 찍히고 있고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생물보안법 쪽을 보시는 게 더 좋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눌린 구간을 좀 만들어줬어요. 외국계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일부 세론 나오고 외국계도 일부 세론이 나왔지만 그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외국계는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도 생물보안법 관련주들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바이오를 하실 거면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막 유증 맞고 오늘 유증 하나 더 나왔잖아요. 유증 통수가 제철입니다, 아주.
그거 그렇게 네.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유중 맞으신 분들은 저 얼마나 짜증나서 하는 마음 말이에요. 저 억울한데요, 이거. 저도 짜증나서 하는 말입니다. 유중 맞으셨습니까? 아니, 맞은 건 아닌데, 와, 남 같지가 않으니까요. 물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바이오에 우리나라에 그 뿌리 깊은 그 불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 좀 제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것도 바이오 하시면서 재무제표 엄청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왜? 어차피 임상 나오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진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 유상증자가 연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이오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실적 지키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예. 말씀 전해드리면서 맞아요. 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직도 100만 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었을 뿐이고 이제 다시 한번 추세 붙이면서 갈 수 있다. 9월 달 이벤트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사실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한양행이 이번에 FDA 승인을 받았던 건을 고려하게 되면 향후에는 현금 창출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뭐 자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 타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7조 7,7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받았던 것은 타그리스보다 오히려 더 성능이 더 뛰어나죠. 타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용법인데 유한양행이 이번에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병용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용법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에서 타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좀 빨리 가져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왜냐하면 항암 같은 경우에는 목숨과 달려 있는 거니까 사실 조금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예. 효과가 더 있는 쪽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오히려 더 빨리 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현금 창출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더 빠르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실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년 연간 6천억 정도의 현금 창출 능력이 보유하게 된다라면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은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충분히 수급이 빠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들어간다라면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범수 매니저는 로열티 구조에 대한 거, 그리고 일단 현재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수급도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레드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반면에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백인현 매니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차 쌓여간다라면은 지금도 저가 매수는 괜찮을 것 같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명진 매니저님의 의견은 어떤지,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채팅창에 이거 채팅이 하나 올라와서 이것만 읽고 가겠습니다. 네, 방송 분위기 왜 이렇게 살벌하니요? 아까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희 회사 이제 국장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저랑 조범수 매니저 저한테 주의를 한번 주셨습니다. 저랑 조범수 매니저는 이제 평소에도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사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게 날선 이야기가 있는데 방송을 보셔서 좀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최대한 둘러서 웃으면서 항상 저랑 조범수 매니저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준 매니저님 어느 네. 쪽입니까? 지금 유한양행 오히려 저가 매수입니까? 지금 좀 위험하다입니까? 지금 당장 사셔도 된다. 오, 2대1. 저는 예. 당장 사도 된다. 실제로는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신데 예. 방송에서는 약간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약간 좀 네, 피 근데 튀기는 좀 그렇게 그런-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약간 좀 피 튀기는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야 좀 네, 재미가 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실제로 굉장히 친한데 이렇게 좀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미반타밥과 레이저 티닙의 FDA 승인 이미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FDA 승인이 났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미 됐고요. 국산 항암제 중에 첫 FDA 승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미반타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이 존슨앤존스의 자회사죠. 얀센의 의약품인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체 기반의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이에요. 거기에다가 병용 치료를 한 거죠. 렉나자죠. 네. 렉나자가 레이저 티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병용 치료했더니 기존보다 사망 위험률이 30%나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미반타밥은 항체 의약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항암 치료, 1차 치료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게 항암 치료를 항체 의약품이기 때문에 1차 치료하고도 다른 화약 의약품을 쓸 수가 있어요. 예. 화학약품 아시겠습니다만 머리도 빠지고 뭐 피부도 상해지고 머리도 그냥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모근까지 다 빠지거든요. 굉장히 부작용이 강합니다. 근데 항체 기반의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굉장히 신기한 게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그거의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를 시간이 지나면 딱 맞게 만들어요. 근데 그 항체에 기반한 의약품이에요. 그 항체에다 약물을 붙여가지고 하는 게 ADC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아미반타밥이 항체 기반 약물이고 예. 그리고 레이저티닙은 그 효소를 차단해주는 암세포의 효소를 차단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소분자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쨌든 결과가 30%나 더 사망 위험을 낮춰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나왔던 게 네. 이거를 피하 주사로 바꿨잖아요. 피하 주사로 임상 시험을 했는데 이게 그냥 병용 치료한 것보다 사망률이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피하 주사는 아직 출시도 안 했잖아요. 이것까지 나오게 된다면 기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편리하단 말이에요.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매출 점유율을 빠르게 점유할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이 타당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렉나자, 레이저팀의 타임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9월 7일 날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포사의 추가 분석 데이터와 레이저팀 단독요법에 대한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9월 13일과 9월 14일 날 유럽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리포사 2에 대한 전체 생존율 데이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SC제형의 이 FDA 승인 부분,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FDA로부터 우선 심사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 2월 정도가 되면 아미반타밥과 이 렉나자의 SC제형, 렉나자의 SC제형 이게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미반타밥이 이게 얀센의 이제 제품이고 렉나자가 여기에 병용 치료로 들어가는 건데 그쵸. 이게 SC제형으로 FDA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타그리소의 점유율은 그냥 빠르게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피하 주사니까. 당연히 편리하잖아요. 집에서 맞을 수 있는 항암제인데 효과는 비슷하고.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렉나자 약 가격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약 가격 인상 조금 높게 측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약 가격이 사실 좀 높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SC 제형이 굉장히 뜨거운 이유가 뭐냐면 보험 약가 인하에 대한 약가 인하에 대한 네.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지만 피하 주사 제형은 좀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 때문에 고마진 제품 쪽으로 미국의 이제 빅파마 기업들이 SC 제형을 선택할 것이다. 피하 주사를 다 선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알테오젠 시가총액 15조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상 저는 이제 충분히 약 가격은 높게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신약이고 그리고 피하 주사 형태고 이런 가능성이 높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 적용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거는 유한양의 엄청난 호재고 2월 달에 SC 제형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아스코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선정됐으니까. 그냥 이거는 사실 오늘 빠진 거는 그동안 기다렸던 수요 매물 물량 소화 정도다. 오케이.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김병진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상승의 랠리는 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보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주가에서 유한양행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대형 호재가 터졌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졌으니까 사실 이렇게 대형 호재가 터지고도 다음 날 주가 더 빠진 날도 있고요. 그 다음날 또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매니저님들하고 앞으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최대한 해보는 거지. 그렇다면 뭐 조범수 매니저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위험한 것은 피할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말 더 붙이자면 오늘 좀 제가 날이 서 있는 게 유한양행을 일단 팔았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유한양행 보면서 이게 날이 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형태가 지금 안 좋다는 평가를 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이 어떻습니까? 고가에 있는 종목들 종목 뭐 호재가 나와도 세로 나는 형태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 우리는 이미 우리 평단가는 이미 고가에 있는데 이미 거의 막 고가 4월, 5월부터 쭉 빠진 종목들이 10% 올라온다고 우리가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반대적인 시장의 형태를 계속 띠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불안정,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와도 우리 계좌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포인트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날선 상태로 지금 시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등이 나와서 좋긴 합니다. 근데 좋으면서도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아까 제가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 혹시 신용잔고는 혹시 보셨습니까? 신용잔고 코스피나 코스닥 네. 보시면은 반등이 안 나와요. 이 반등이 쉽게 안 나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네. 자, 그러면은 유가증권 코스피만 한번 눌러 보실 텐데 코스피를 제가 1년 차트로 한번 볼게요. 네, 조금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왜 미리 좀 버벅버벅대요? 띄워놨어야 되는데 네. 말이 먼저 나오고 자료를 다음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신용잔고. 보시면은 이거 코스피 신용잔고 차트예요. 최근에 반등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자금이 돌아준다면 신용잔고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오히려 또 꺾이고 있어요. 못 올라와요, 시장이 지금. 증시에 그럼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달러, 원달러 이제 통화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통화 시장이 최근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를 하면서 엔화 빠지면서 원화도 지금 같이 빠지고 그쵸. 증시도 한번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 보시면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오늘 장에는 일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증시 자금들이 오히려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스러운 좀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신용도가 어느 정도 회복돼야지. 원래 신용정가가 너무 높게 올라가 있으면 조정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예. 지금 같은 저평가 구간에서는 신용잔고가 같이 올라오면서 수급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유동성 잔고에 대한 부분에 부족함 때문에 좀 날이 서 있는 거니까 예. 저는 이런 지금 좋은 호재권과 그리고 주의해야 될 포인트까지 함께 좀 가져가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용잔고. 신용잔고는 아니고 앞서서 이제 오스코텍이나 유한양의 호재가 나왔잖아요.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 현상. 사실 이제 오스코텍 제가 차트를 열어놨거든요. 한번 네.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도 10월 달에 TV 방송에서 오스코텍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다. 시간의 상한가 간 날, 이거는 분명히 통과가 된다 해가지고 시간의 상한가 간 날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빠져가지고 손절가에 터치된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K 주식, K 증시에서는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병폐죠, 세론으로, 병폐. 예. 네, 세론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스코테 당시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날이에요, 사실 이날 예. 이제 주가가 바로 그냥 개파락하면서 저는 당연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 대박이다라고 해서 이제 시간에 상한가 간 날 추천했는데 손절가에 터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유한양행과 지금 오스코텍의 현상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주가가 정상 궤도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앞서서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수급 논리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이 렉나자 FDA 승인과 관련해서 이 세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당장 내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대형 호재가 터졌는데 세론이 나왔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반기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은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라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투심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주도주의 자리, 입지가 좀 흔들렸다 봤는지 아니면 아직은 굳건하다라고 보는지 OX 통해서 좀 간략하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아직 굳건하다, 아니다, 위태위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O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투심 훼손에는 문제가 있네요. 한 명이. 예. 조범수 매니저는 일단 투심 훼손. 근데 아까 삼성바이오로스 이야기는 했는데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해줄지가 궁금한데 먼저 백인현 매니저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펩트론을 시작해서 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최근 바이오 시장 흐름이 좋다 보니까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는 기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신뢰감을 잃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9월 달에 유럽 종양학회 ESMO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연초에는 또 1월 달에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노이즈는 잠깐씩 낄 수는 있겠지만 큰 대세적인 흐름은 사실상 훼손하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매수해도 된다라는 관점인데 뭐 당장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내일장 우리 국장 특성상 내일장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격보다 더 빠진다라면 사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지금 당장 오늘 급락했으니까 내일 당장 물량을 더 실어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충분히 추세적인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님 아까 이야기할 때 사랑해요 삼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X는 왜 들어주신 거예요? 삼바는 당연히 사랑하죠. 아, 근데 전체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X라는 거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가 재무제표 구성과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유상증자가 약간 시즌을 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좀 이게 의아한 게 원래 얼마 전에 반기 보고서가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 이후에 나오지? 원래 그 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유상증자가 이제 빗발칠 때가 이제 재무구조상에서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고금리 기간을 상당히 길게 가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올라오고 있고 재무개표는 어느 정도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딱 유상증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좀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저는 이런 유상증자가 한두 번씩 이제 빗발치기 시작하면은 다른 기업들도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제표 구성표 바이오 종목들 보고 계신 종목 중에 만약에 재무가 연간적으로 연속적으로 너무 안 좋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다. 호재권이 있어서 주가는 올라가 있다. 그런 종목들 그러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저는 일단 X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병진 매니저는 O를 들어줬기 때문에 네. 종목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래도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인지. 뭐 사실 유한양행이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을 꼽아 왔는데요. 예. 뭐 ST팜도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와서 S팜이 요새 이야기 많아요. 네, 예. 오늘 주가도 좋았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같이 본다면 뭐 유한양행과 ST팜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2024년 2분기 FDA에서 신약 승인한 게 11개인데 거기에서 국산 신약이 또 처음으로 항암제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저도 오스코텍이랑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이 유한양행?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향후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데도 조정 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님은 사랑해요 삼바? 사랑해요. 삼바. 삼바 알겠습니다. 100만 원 갑시다. 네, 네. 빨리 가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 사드리고 치킨 귀신같이 사드리고 해야 그거 돼요. 바란 날부터 안 올라가요. 괜히 했나요, 우리? 아, 그니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14,000원 앞두고 있었는데. 그니까요. 네. 예. 금방 또 이제 넘어가기 위한 도약 네. 준비니까요. 금방 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안내 드리자면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가면 황제주 다시 한번 등극하면은 저희가 그때 치킨 한 5마리에 커피 쿠폰 20잔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만 원 넘은 날 꼭 시면상한가 찾아오셔서 치킨과 커피 쿠폰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일단 김병진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는 유한양행을 두고 저가 매수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범수 매니저는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빠져서 어디가 과연 그 빈 공간을 메워줄까라고 보면은 로봇이 그 빈 공간을 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봐도 지금 6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봇주가 참 오래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김병진 매니저님 올라갈 이 흐름을 좀 잡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로봇주 되게 투자하기 좋았었는데 그때는 네. 사실 막 로봇이 실체화된 게 나오진 않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실체화된 로봇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많이 바뀌었죠. 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고 AI 기술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로봇들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해서 뭐 30-40% 진짜 많이 빠진 거는 거의 40%에 가깝게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까지 바닥이 닫아졌고 그리고 근래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뭐 가던 주도주 쪽으로 수급이 도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안 가던 바닥주 쪽으로 약간 수급이 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남은 거는 저는 로봇밖에 없다. 아. 그런 상황에서 호재 소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규어 AI가 최근에 새로운 제품을 또 보여줬습니다. 피규어 AI가 제품이 개선된 2세대 로봇을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서 구동 시간이 50% 이상 향상이 됐고 그리고 AI 추론 능력이 3배나 이상 올라갔다라고 영상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관련돼서 로봇을 활용하겠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래에 이제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현대로템이 또 이제 군용 로봇, 방산 시장에 이제 로봇을 자율주행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방산 시장에 로봇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매출이 분명히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근래 이제 중소형 종목이었던 뭐 로보티즈라든가 또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원래 적자 기업이었는데 흑자로 좀 전환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소식들이 좀 많아서 소식 위주로 좀 전달해 드려보면 쉐이크쉑 아시죠? 맛있는 그 햄버거 체인인데 거기에서도 미국에서 배달할 때 이제 로봇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LA 시내 주문할 때는 로봇으로 배달한다라고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탁상용 로봇을 이제 제조를 하겠다, 그러니까요.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고점에서 시가총액이 30% 이상 조정이 받았고 실적이 흑자가 나고 있는 종목들이 점점 생기는 와중에서 주가가 너무 빠져 있다. 그리고 또 보피 출시도 삼성이 앞두고 있잖아요. 예. 9월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주가가 이거는 빠질 이유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뭔가, 반등 여력이 안 갈 있다.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다 갔고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로봇만 빠진다라는 건 조금 그쵸.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반등이 좀 자연스럽다라고 보여지고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매물대가 굉장히 매물이 없다. 매도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쪽 의견에서 백인현 매니저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아까 한 줄평에서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꼴찌들의 반란이면은 얘네가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V자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고 잠깐만 올라간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로봇도 그런 거예요? 네, 꼴찌들은 힘이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꼴찌들이 반란을 하더라도 단발성 테마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9월 초에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출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실제 제 PPT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보핏 관련 종목들 실제로 한번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뭐 SBB테크라든지 이렌시스라든지 인탑트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앞서 잠깐 유한양의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도 우리나라는 셀온이라는 고질병 때문에 빠지는 시장입니다. 근데 9월 초에 막상 보핏이 출시하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 더 이상 오를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보핏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팔리면서 매출이 엄청 나오게 된다라면 뭐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로봇 시장이 침투율을 고려했을 때는 보핏이 출시한 다음에는 세로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좋지 않다. 단지 단발성으로 여러분들이 이벤트성 매매로 매매하는 것은 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속적인 우상량은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실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도 사실은 실적 얘기할 게 아닌데 실적 얘기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 종목들도 사실 실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지금 보핏 이슈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실제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네. 관련 종목들은 일단 이벤트성 단발성 매매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단지
지속적인 우상향은 사실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백윤영 매니저, 근데 금리 인하가 엮이면 로봇 같은 성장주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금리 인하 엮이면 뭐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도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겠고, 뭐 최근에 오르고 있는 건설 관련 종목들도 부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 종목 중에서 로봇이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봐요. 뭐 개인적으로도 로봇 관련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조금 꺼려지기도 예. 하고요. 뭐 예전에는 매매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로봇 관련 종목들을 바닥이라고 해서 매수하는 전략은 저는 조금 더 아하.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들을 딱 줄 세워봤을 때 로봇주가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좀 들어가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존스 매니저님 생각은 어때요? 백인현님 매니저님이랑 오늘도 브로맨스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오늘도 완전 네. 동일?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로봇 관련주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실적적인 측면은 아직은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예. 7% 이제 많이 올라줬는데, 근데 문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분기 기준으로 또 적자 전환했어요. 로봇주들의 실적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테마성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게 붙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쪽이랑 연결 지어 보면은 엔비디아가 또 최근에 이제 대만 이제 젠슨항 CEO가 대만에 또 방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인텔리전스 아시아 이제부터 이제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로봇 행사에 또 참석할 수 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거 이미 과거에서도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이미 과거에도 한 번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우리나라 로봇주가 갔냐라고 물어보시면 못 갔습니다. 마찬가지요. 또 애플에서도 데스크탑 로봇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실적적인 측면도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 있고, 보핏은 저는 그렇게 큰 재료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이거 보핏 이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적입니까? 예.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좀 장점적인 뉴스가 하나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방산 쪽. 방산 로봇.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대로템이랑 함께 또 합작해가지고 군견용 로봇과 같은 이 특수작전용 로봇을 또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군비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비 증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조선주 고가 논란 나와도 뭐 빠져도 다시 올라가고, 방산주도 어떻습니까? 뭐 방산주도 이제 뭐 전쟁 끝나면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 하시지만, 네, 또 눌리면은 또 올라오고 계속 반복 중이잖아요. 방산 쪽으로만 좀 연결지어서 이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요. 현대로템이랑 또 협업을 하고 있는 만큼 현대로템이 또 우리나라에서 방산 수출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것과 함께 연관이 된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도 한 번은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수혜에 대해서 로봇주나 로봇 섹터들이 아무래도 좀 투자 관점으로 많이 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고금리 구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섹터들은 완전 다른 쪽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최근에 잘 올라가는 제가 설명드렸었던 GS건설. GS건설 오늘장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요. 맞아요. 요새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건설 경기 최악이래요. 아주 안 좋대요. 근데 건설주들 어떻습니까? 잘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완전히 최악의 구간. 원래 우리가 바이더 딥을 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릴 때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건설주들은 이게 피눈물이에요. 예. 피눈물 흘리고 있었었고, 이제 다시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야 그러면은 기지개 좀 펴는 겁니다.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피눈물 나는 형국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확인할 것도 많고 재료성적으로만 좀 타고 가시자. 로봇주 물론 미래적으로 많이 바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출산율 별로 안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이제 로봇으로 자동화해서 또 포장 판매업을 하시는 음식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당장 모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의 실적과 연관되기에는 아직은 좀 동떨어져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람 손을 타는 일이니까요. 그 부분 좀 유의하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약에 이 방산 쪽으로 좋은 수출권을 만들어진다? 저는 그거에 제일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은수 매니저는 로봇과 방산, 이 커넥션이 나온다면 이거는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김병준 매니저 아까 손을 들으셨는데 반박에 대한 내용입니까? 저는 로봇주를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왜죠? 뭐 방산 로봇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방산 로봇도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시제품에 납품을 했거든요. 데테르 로봇 시제품에 납품을 한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산업용 로봇을 31만 대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54%를 차지하는데 도입 속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이제 AI 로봇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점점 똑똑해질 거예요. 기존에 하나 하던 일을 2개, 3개. 이번에 이제 피규어 AI 버전 두 번째 것도 보면요. 언어를 더 잘 알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로봇이. 우리 사람보다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AI에 뭐 100조, 200조가 아니라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이 되면 다 로봇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을 하나 뭐 AI를 학습시켜서 했다고 칩시다. 농업 하나만 이거를 혁신한다고 하더라도 기대되는 효과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1만 대를 도입했다라는 거는 여긴 점진적으로 이 산업 자체는 점진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까지 본다. 그러면은 에너지 효율성에서 배터리를 탑재를 하잖아요.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이시겠지만 과거에는 30분도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 쓰면은 거의 너무 뭐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과거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근데 지금은 뭐 한 번 쓰면 같은 전기량으로도 그쵸, 예, 뭐 9시간, 10시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 전기 기술이 계속 올라오면서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화 시대 때문에 2차 전지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로봇을 같은 전기량으로 더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이쪽 산업이 점진적으로 커질 거다.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그쵸? 보여져서 예, 맞아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결국 오고야 마는 미래로 해석을 했었을 때는 투자할 포인트는 좀 넘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더 관심을 오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조범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랑 생각을 좀 같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네, 그 부분은 저도 시장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졌다라는 부담 게 없는 구간이다. 네, 그게 큰 메리트고 뭐 주도주인 종목들 주가 차트 좀 보시면서 예. 대장주 종목들이 좀 잘 안 빠진다면 네. 매매를 해볼 만한 차트 그리고 종목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으로 압축하기 전에 백인현 매니저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좀 시그널이 나오면 로봇주는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 당장엔 없을 거라고. 없어요? 네. 아.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있겠죠. 사실 우리가 로봇 관련 종목들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사실상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이 나오듯이 삼성전자 외에 뭐 현대라든지 LG 쪽에서 새로운 이제 로봇 대형 이제 보핏에 필적할 만한 로봇이 출시가 된다라면 또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대할 만한 로봇이 출시될 때마다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은데 그게 지속성은 사실상 이번 보핏만 놓고 본다라면 9월 초에 막상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 이후의 상승 흐름은 사실 알 수는 없다. 오히려 저는 하락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딱 하나 정도 갈 수 신호? 있는 만약 이 소식이 나온다면 갈 수 있죠. 뭐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RS 오토메이션이 있거든요. RS 오토메이션이 또 미국 로봇 기업에 또 관절기를 또 공급을 그쵸, 하고 있다 예. 보니까 연계성 나오고 엔비디아랑 함께 협업 뉴스 같이 타주면은 실적 기대감도 있으면서 갈 수는 있겠다 그럼 싶은데. 하나만 더. 네. 애플은 좀 약해요? 애플이요? 네. 애플은 좀 최근에 케이펙스 투자 제가 지난 월요일에 보여드렸잖아요. 애플이 좀 그 투자 쪽이 제일 짭니다 요새. 그래서 그렇군요. 큰 투자는 안 일어날 것 같고 이제 로봇주가 이제 결론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섹터잖아요. 네. 근데 그 미래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멀 것이냐에 대한 차이 때문에라도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좀 그 미래가 근미래라기보다는 먼 미래라고 생각을 아직은? 합니다.
로봇이 지금 당장에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단순 노무잖아요. 정말 예. 단순 노무입니다. 아직 사람처럼 복잡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AI 발전도 더 필요해요. AI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AI로 만약에 자료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한 번 더 검토해야 됩니다. 왜?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행동함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아직은 AI나 로봇들의 이런 행동적인 측면이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는 할 수 없다. 아직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라는 포인트 때문에라도 저는 근미래보다는 좀 먼 미래라고 판단해서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압축해 볼 텐데 종목은 딱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만 골라서 주셨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네, 저는 뭐 이슈가 나왔던 뭐 삼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PG 이 두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요. 네. 그래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오늘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SPG 역시도 이 감속기 관련된 대장 기업이고 실적주이기 때문에 예. 로봇주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종목을 반드시 좀 볼 수 있는 예.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유가도 내려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가 좀 강세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빠지긴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항공과 여행주들이 어제부터 좀 반응이 나왔고 이거 주제를 오늘 되게 잘 골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차트 보면요. 항공주랑 로봇주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잠깐 올라가고 있고 백인현 매니저님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은 여기도 꼴찌들의 반란 중에 꼴찌이지 않나 이 섹터도 그래서 이 섹터는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한번 가볼게요. 항공주 앞에서는 로봇주 이야기를 했어요. 항공주 로봇주 비교해 보자면 어디가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지금? 항공 말고 관광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아 여행으로 아예? 네, 여행. 오, 여행은 괜찮은가요? 지난번에 우리 또 조작가 모드 발동해서 한번 써드린 적이 있잖아요. 조작가 그렇죠. K푸드, K엔터 그 문화 수출 너무 잘해놨습니다. 지금. 김도 그렇게 잘 팔리고 김치도 사람도 다 많고 모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문화를 접하게 된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시 이 소비, 문화에 대해서 더 확대가 되고 알기 위해서 여행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우리 여기 앞에 충무로 앞에만 보셔도 외국인 관광객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맞아요. 포인트만 보면은 여행 관광주들 괜찮아요. 근데 항공주나 이런 섹터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는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아직은 보고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아시아나 항공 아니면 대표 중에 항공주 대표주라고 하면 대한항공을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대한항공이 지금 최근에 반등폭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대장주들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최근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내려왔었던 하락분 포인트들 있잖아요. 딱 이만큼 회복하는 수준인 거예요.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비슷해요. 근데 대한항공이 특별하게 좀 올라올 만한 연유가 있냐라고 하시면은 아직은 그렇게 저는 특별한 모습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데 항공유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항공유가 이제 과거에 대한항공이 가장 강하게 시세를 펼쳤었던 게 코로나 때잖아요. 왜? 이때 항공유 가격도 다 같이 오르고 운송 비용도 오르면서 영업이익 마진 개선된다라는 포인트였는데 항공유도 최근에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가격에 대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동에 대한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꾀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휴전할 가능성까지 이제 시장이 기대감을 표하면서 유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자료 보실 텐데. EIA에서 좀 발췌해온 자료예요. EIA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항공연료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린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정치 트레이딩 쪽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딩 쪽으로 바라보시면은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석연료에 관해서 다시 생산량을 좀 늘리겠다. 지금 당장 급격하게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가격적인 안정 측면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오히려 좀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움직이는 있는 구간이고 항공유 안정적인 공급 때문에라도 큰 변동성은 그렇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와 연동성 짓기도 어렵고 지금 당장에는 그러면은 경기 회복,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경기에 대한 회복과 또 추가적인 여행객들의 유입에 대한 기대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에 대한 회복과 금리 인하가 터져 나온다면은 관광주들, 여행주들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이 눌려 있으니까요. 네. 이쪽 섹터들도 한번 그러면은 금리 인하 수에 관광객 앞으로 어. 많이 들어오길 한번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에서 좀 반대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조은수 매니저님. 네네. 최근에 뭐 이제 지난주에 워렌 버핏이 뷰티, 이제 화장품을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비레크먼은 나이키 주식을 좀 대량으로 샀다 이런 얘기 있으면 보면 필수 소비재를 많이 산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여행 수요, 이제 즐기는 때까지 좀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수요가 이어지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도 생각도 들어요. 그 필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장에서 다우존스가 정말 강해요. 네. S&P 500도 지난 전고점 돌파했고 아직 이제 반도체들 위주로 좀 있는 나스닥이나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전고점에 아직 도달을 못한 모습인데 그 이제 말씀하신 필수 소비재 측면이 지금 보시면은 미국만 강하다라는 좀 평가가 있어요. 경기 평가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왜? 네. 미국은 아직 금리 인하 안 했는데 이해 국가들 유럽이나 아니면 캐나다는 선행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먼저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기 상태는 지금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필수 소비재 저평가 구간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아하. 자, 근데 필수 소비에서 물론 이쪽 관광이라는 게 필수 소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기대적인 저는 시나리오를 써드린 거예요. 필수까지는 아니라는 아하, 겁니다. 예. 그래서 필수적인 소비재 쪽에서는 미국에서 좀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여행주들은 일단 테마를 타야죠. 아직은 테마성이 안 들고 있으니까 그 맞아요, 부분 맞아요.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도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자본님하고 kit방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권력자본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갈만할까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kit방님도 항공주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죠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아까 이제 꼴찌들의 반란 중에 꼴찌에도 여기 이제 항공주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여행 항공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로봇과 좀 비슷하게 긴 연속성은 기대하기 어려운가요? 저는 이제 잘하면 긴 연속성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매크로 지표를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라면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야 이걸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을 이제 향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 최근에 이제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 같은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올해 1, 2분기 정도는 실적이 오히려 잘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에는 직원들의 그 급여를 삭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약간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적게 들었는데 그 급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인건비가 확 늘어나면서 올해 1, 2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게다가 고환율, 고유가 때문에 최근에 비용도 많이 늘었고요. 근데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고환율 부분은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구입하거나 유가를 구입할 때 달러로 대부분 구입하기 때문에 맞아요. 달러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좋은데 최근에 원화가 달러 약세보다 원화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WTI 국제유가가 최근에 70달러 초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악재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환율이랑 유가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행객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리고 코로나 여러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하철만 타보시더라도 마스크 쓰고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 간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악재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해소가 된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여행사 관련 종목인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패키지 여행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들 기업은 오히려 1,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딱 놓고 보면 항공사들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행객들이 뭐 해외로 많이 나간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부담이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항공주가 오히려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김병준 매니저님의 항공주, 여행주에 대한 뷰는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수치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수치. 싶습니다. 이미지 자료를 준비를 해왔어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천공항의 월별 항공편수 추이 전체량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전체량으로 봤을 때는 현재 좀 감소 추이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쉽게도 이번에 이제 TMF 사태죠. TMF 사태 때문에 예. 여행항공 관련돼서 이제 모두투어와 하나투어가 각각 이제 50억 원 그리고 40억 원 이상의 이제 배상금 손실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재무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 추석이 지나고 여행 수요가 조금 살아났을 때 그때는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라든가 요즘에 이제 감염병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9월 이후로부터 또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면요, 주요국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낮다라는 거는 예. 앞으로 이제 지출 계획이 크게 높진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현재 굉장히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단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확실히 지금 좀 식어가는 것 그리고 소비 심리도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행주, 항공주들이 단기간에 좀 올라가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만 이쪽에서 종목을 뽑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꼴찌들의 반란, 꼴찌 중에 갑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골라 주신 거거든요. 꼴갑. 근데 여행 항공 관련 종목 중에 그나마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선망했던 종목이 하나투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그리고 최근에 패키지 여행객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하나투어 차트 잠깐 띄워보시게 되면 예. 주가 많이 빠졌어요. 지난 3월 달 76,600원까지 갔는데 최근에 48,100원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고 뭐 기간 수급이나 외국인 기간 수급이 뚜렷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행인 것은 최근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사실 여기서 다른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보다는 조금 반등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고유가나 고환율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실적만 패키지 여행객 수만 늘어난다라면 충분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고유가랑 고환율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LCC 항공 관련 종목들,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벌써 1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이야. 또 특이점 3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벌써 흘러갔는데 아까 백인현 매니저님 이제 무료 방송하면 이제 꼴찌들 중에서 잘 올라갈 수 있는 꼴찌, 미리 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준비되셨다면서요. 네, 당연히 무료 방송에서 꼴찌들의 반란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에 꼭 여러분들 무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은 무료 방송 주제가 좀 뭔가요? 저는 이미 오늘 하고 왔고요. 트럼프 트레이딩 그리고 유한양행 관련된 부분 바이오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3분기 동안 테마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이 트럼프 테마주 그리고 대한고래 테마주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이 테마들 다 이야기 준비해놨으니까요.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다시 보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다른 업종들은 다 갔는데 로봇이 좀 안 갔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 요즘에 이슈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무료 방송 방송이 끝나고 잠시 후 10시에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거 골라가서 여기 들으셔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특별한 탑5로 갑니다. 오늘 탑5에는 LG에너지솔루션, 실리콘2, 이오플로우 이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탑5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지금 넘어갑니다.